네, 전략 없는 곳에는 승리도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략을 짜주실 오늘의 구원투수 SK증권 조성호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배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네. 자, 저희 주제부터 공개하기 전에 우리 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고지드립니다.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부장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아볼 수가 있고 앞으로 시장 전망치도 함께 내다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제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미국 빅테크에서 실적 힌트를 찾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실적에밖에 기댈 수가 없는 시장인가요? 너무 속상하네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최근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지금 4월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사실 이번 한 주가 좀 가장 큰 승부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내심 들어요.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완전히 몰려 있고, 몰려 있고 또 그 실적을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이번 주는 사실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어떤 부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좀 장기화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긴축 속도를 지금 더 높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곁다리로 보면은 뭐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뭐 이제 뭐 상하이가 봉쇄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네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안고서도 뭐 이제 시장 자체는 2,700선에서 이제 버텨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어떤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이제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고 뭐 위로 흔들리면 더 좋아요. 그런데 아래로 흔들릴 하방에 열려 있죠.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부터 하나씩 점검해 갈게요. 이번 주는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면 시장은 선방했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긴축 우려로 나스닥이 2% 상승해서 2% 급락으로 그렇게 4%가 흔들렸는데 뭐 우리 시장은 2,700을 지지했다 아랫골이 달고 자 요거는 뭐 요 모습은 괜찮아요. 요 모습 괜찮고 글쎄요 뭐 아직도 동학개미들이 있는지 어디서 그런 이제 돈이 생기는지 또 열심히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현물로 1,560억 팔았는데 이제 선물로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이제 1조 원 넘게 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강하게 지금 하방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고 기관도 이제 7천억 정도를 이제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현 선물을 도합해서 거의 뭐 2조 원을 이제 내다 팔았음에도 코스피가 2,700을 지지했다. 뭐 이런 그림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심 지난 이제 주말에 그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좀 그래도 오늘도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처럼 좀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일단 뭐 장이 좀 이제 열려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게 이 환율이 지금 연중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1,240원을 훌쩍 지금 뛰어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전 고점을 지금 뚫어내는 지금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연중 최저점은 아닌데 환율이 지금 이제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환율 변동성, 요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늘은 이제 다시 또 이제 환율은 연중 최고치를 또 이제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내성을 가지고 이제 버텨주느냐, 사실 이제 요게 오늘만 놓고 보면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점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이제 버텨만 준다면은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메뉴판들이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이나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급락에도 자동차주는 들 빠진 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니콜라는 오히려 상승하고 뭐 테슬라, 약보합 전통적으로 자동차주들이 좀 들 빠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가 강한 건 맞는데 그것도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의 어떤 실적들 봐야 될 것 같고, 뭐 리오프닝 쪽은 사실은 좀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섹터다. 이런 정도의 이제 시나리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뭐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 쏟아져 중에 나오고 우리가 있죠.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개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그 주요 빅테크 기업의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우리 시장 기준이 우리 시간 기준인데 그러니까 27일 새벽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28일 새벽에는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29일 새벽에는 애플과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수목금이 되겠죠. 수목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뭐 미국 주식은 잘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제가 이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뭐 솔직히 뭐 구글의 뭐 실적 전망이 어떻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펀더멘털이 어떻고 사실 거기까지 제가 뭐 싹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한번 시장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기업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고 뭐 시가총액이 뭐 적게는 몇백조에서 뭐 많게는 수천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나스닥 가면 사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 하나하나의 실적을 모두 뜯어보게 되면 또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 위주로만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참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그 미국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네요. 자, 요게 이제 구글 차트입니다. 네. 알파벳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죠. 자, 구글이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왜냐면 두 기업이 가진 상징성을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로 이제 어떠한 쪽에서 많이 그 실적이 나나요? 이제 구글은 디지털 광고죠. 그러니까 기업의 디지털 광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클라우드, 윈도우, 오피스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업의 경기 심리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의 경기 심리가 좋아지면 구글 쪽의 디지털 광고 이제 발주가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경기 심리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뭐 이제 클라우드나 오피스나 뭐 윈도우나 이런 쪽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 기업의 이제 실적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좀 이제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좀 경기 우려에 대한 건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50bp도 모자라서 지금 75bp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거론이 되고 있죠. 뭐 자이언트 이름도 잘 지어요. 빅스텝도 모자라 이제 자이언트 더 올리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적어도 이제 기업의 경기 심리가 좋아지는 거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를 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트를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보자면 페이스북이요.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부진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 또 어닝 쇼크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이제 넷플릭스도 패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페이스북의 이제 이 지금 상징성은 어떻게 보면 언택트 지금 최후의 보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마저도 여기서 만약에 어닝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이래버리면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뭐 언택트, 뭐 여기 이제 메타버스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겠죠. 그 이제 사이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상징성, 요걸 좀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메타 플랫폼스가 선전을 해준다면은 다시금 이제 뭐 언택트나 뭐 이제 메타버스 쪽이 우리 아직 안 죽었어 하고 좀 반격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좀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좀 주가가 다시 부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메타 플랫폼스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뭐 언택트나 메타버스 쪽에 많이 이제 물려 계시는 분께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실적이 될 것 같으니까 요 이제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도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자, 28일 새벽이에요. 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입니다. 자, 이건 애플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같이 봐드릴게요. 어차피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애플은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테슬라가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죠. 충성도.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 그죠? 애플에 대한 충성도. 그러니까 애플은 어떤 기업이냐면 그 원가 부담을 가격에 바로 전가할 수 있는 사실 몇 안 되는 그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선방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사실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역시 좀 이제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있지만 소비가 죽진 않았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제 이런 어떤 이 구간에서는 가격 자체 오르는 거에 저항이 있는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가격에 전가하는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제 소비는 아직은 우리가 기댈 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1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좀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존에 주목을 하는 건 뭐냐면 1분기 실적은 그래 부진한 거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자 2분기 이후에 니네 어떻게 될 거야? 이 가이던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소비 쪽에 다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물론 무수히 많은 기업이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제 몇 개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떠한 힌트를 얻을 것이냐를 이제 제가 한번 쭉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린 거니까 이번 주는 그래서 이제 좀 미국 기업의 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래저래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실적이 좋으면은 뭐 금리 올려도 경기 좋아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실적이 부진하면 이거 자이언트 스텝 이거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런 실적을 좀 주시하면서 좀 이제 종목 전략은 제가 이번 주 어떻게 할지 좀 그것도 좀 이제 뭐 고민하면서 뭐 이제 틈이 난다면 또 이제 종목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개별 실적 장세가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 이번 주에 줄지어서 예고가 된 만큼 우리 국내 증시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발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 있다 하시는 분들, 나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월요일장부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자동차 또 리오프닝 위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메뉴판 아직 유효할까요? 네, 유효한데 이제 살짝 그 이제 어떤 섹터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조미료가 좀 바뀌고 있고 좀 그런 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쪽은 이미 좀 일부 섹터 과열은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어쨌건 시장 대비 선전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막 급락하는데 재만 오르고 뭐 이런다는 것보다는 지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힌트를 찾아 들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 이제 리오프닝 쪽에 조금 요즘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종목 리오프닝 쪽도 예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건 인플레이션 자동차는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섹터잖아요. 그렇죠. 네, 매크로 변수. 근데 리오프닝은 지금 뭐 제가 이제 어제 또 코로나 이 실시간 보니까 어제 그 마감 기준으로 3만 명대로 이제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이제 좀 뭐 벗는다 쪽으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이제 여러분들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에서 한번 좀 만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좀 리오프닝 쪽으로는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리오프닝 쪽이 좀 대내적인 모멘텀으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일 있다. 수 있고 또 리오프닝 쪽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음식료나 뭐 유통이나 이제 이런 또 업종들이 또 포진해 있는데 이런 섹터들이 또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또 갖고 있는 섹터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종목을 한다면 사실 뭐 제가 일부러 이걸 뭐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리오프닝 쪽으로 좀 많이 좀 지금 무게추가 좀 옮겨가고 있는 거고 자동차는 이미 이제 종목이 충분히 있고 인플레이션 이쪽은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수익을 또 실현해서 내보낸 것들이 있으니까 연출 많이 했죠. 공교롭게도 또 리오프닝 쪽으로 전선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이제 빠르면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종목을 갖고 온다면 이제 리오프닝 쪽이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시끄러우면 또 내 종목이 들썩일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약간 좀 평정심을 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요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좀 혼자 내가 이걸 좀 헤쳐나가기 어렵겠다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최대한 도와드리고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달, 몇 년을 고생하신 걸 제가 하루 만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제가 어느 정도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확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는 그 자체가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이게 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이게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뭐 이곳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제가 사실 항상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주도 좀 무난하게 좀 잘 좀 넘어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곁에 언제나 SK증권 조성호 부장님이 옆에 계셔 주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리오프닝 수혜 섹터까지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벌써 이렇게 클로징 시간 다가왔네요. 50분이 너무 짧습니다. 그 내에서 알찬 정보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